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 모으시나요? 주변 사람들을 자꾸 의심하게 되시나요? 아니면 물건을 도저히 버리지 못하고 계신가요? 제가 80이 되어서야 깨달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0대 때 알았더라면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82살이 된 김행복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 그리고 그 후회를 통해 깨달은 소중한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천천히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의 한 아파트에서 40년을 살았어요. 1983년 이 아파트에 처음 이사 왔을 때가 생생해요. 남편은 은행 지점장이었고 저는 평범한 전업주부였죠. 아이들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었어요. 새 아파트의 새 가구들, 새 가전제품들, 모든 게 희망찼죠. 40년, 참 긴 시간이에요. 이 아파트에서 저는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을 보냈고, 지금은 겨울을 보내고 있네요. 처음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였죠. 매일 아침 분주했어요. 남편 출근 도시락 싸고, 아이들 등교 준비 돕고, 저녁이면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이 피었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남편은 하늘나라로 떠나고 아이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어요. 큰아들은 대기업 임원이 되어 분당에 살고 작은아들은 의사가 되어 강남에서 개원했어요. 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이제는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죠. 그렇게 저는 이 집에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텔레비전도 있고 40년간 모아온 물건들도 있었으니까요. 이 물건들이 저를 지켜줄 거라 믿었어요.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가장 먼저 버려야 했던 습관, 버리지 못하는 집착이에요. 20년이 넘은 잡지들, 아들의 초등학교 만화책, 딸의 유치원 원복, 심지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명품 가방까지. 왜 이렇게 물건을 모았냐고요? 각각의 물건에는 다 사연이 있었어요. 저기 구석에 있는 낡은 잡지들, 남편이 퇴근길에 사다 주던 것들이에요. 여보, 이번 호에 좋은 요리법이 있더라고. 한 번 봐봐. 남편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잊히지 않아서 버릴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만화책은 더더욱 그랬죠. 지금은 임원이 된 아들이 초등학생 때, 당시 우리 형편으로는 꽤 부담되는 금액이었지만 매달 만화책을 사달라고 조르던 그 순수한 눈빛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엄마, 이번 달 새로 나온 책이에요. 같이 볼까요? 아들과 함께 읽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딸의 유치원 원복은 지금은 캐나다에 살고 있는 내 딸이 처음으로 입었던 교복이에요. 입학식 날 너무 예쁘다고 자랑스러워하던 그 모습. 지금은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든 딸이지만 이 원복을 보고 있으면 마치 어제처럼 선명하게 떠올라요. 명품 가방은 제가 환갑 때 큰아들 며느리가 사준 선물이에요. 어머니, 이제는 좋은 거 메고 다니세요. 처음으로 받아본 명품 가방이었는데 너무 아까워서 한 번도 못 썼어요. 특별한 날 메고 나가야지 하다가 그 특별한 날이 오지 않았네요. 이렇게 집 안 가득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쌓여갔어요. 방 한 칸이 물건으로 가득 찼을 때는 이게 추억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물건들이 있어야 외롭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진지한 표정이었죠. 엄마,
우리 이제 같이 살아요. 더 이상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니? 난 아직 혼자서도 잘 지내. 어머니 최근에 자주 어지러우시다면서요? 계단에서 넘어질 뻔도 하셨다고. 아들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사 가기 전에 집 정리부터 해볼까요? 정리라니. 이 물건들은 다 필요한 거야. 정말 다 필요하신가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렇게 시작된 정리. 처음에는 한 물건 한 물건 버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마치 제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들이 제안한 방법이 있었어요. 엄마,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떠세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사진으로 찍어두고 정말 소중한 것 한두 개만 골라서 보관하는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한 번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아들과 함께 물건을 하나씩 꺼내며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 이 만화책들 기억나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랑 같이 읽었던 거. 그럼 내가 학원 끝나고 돌아오면 내가 간식 챙겨주면서 같이 읽었지. 그때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고 책은 지금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건 어떠세요? 아들의 제안에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하나하나 추억을 이야기했고 그렇게 조금씩 버릴 수 있게 되었죠. 딸의 원복을 정리할 때는 더 특별했어요. 화상통화로 딸과 함께 했거든요. 엄마, 그거 아직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 원복 입고 찍은 사진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지금 바로 찍어서 보내줄게. 엄마, 근데 원복은 이제 기부하는 게 어때요? 다른 아이가 입고 예쁜 추억 만들 수 있잖아요. 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거였어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조금씩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를 버리는데도 몇 시간이 걸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특히 제일 기뻤던 순간이 있어요. 아들 며느리가 사준 명품 가방을 정리할 때였죠. 어머니, 이 가방 한 번도 안 매보신 거예요? 응, 너무 아까워서. 어머니, 우리 내일 외식하러 갈 때 이거 메고 가요. 제가 사드린 게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한 번도 못 보여드렸잖아요. 다음 날 처음으로 그 가방을 메고 외출했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너무 잘 어울리세요. 진작 이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물건의 가치는 보관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데 있다는 걸. 여러분,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잠깐 일어나셔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물건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나? 이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나? 아니면 오히려 짓누르고 있진 않나요? 오늘 하루 딱 한 가지 물건만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그랬듯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깨달은 더 중요한 교훈이 남아있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습관이에요.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30명의 가사 도우미를 보냈어요. 네.
30명이 맞아요. 과장이 아니에요. 처음엔 다들 친절했어요. 첫 번째 도우미 박 씨는 입주 가사 도우미였는데 제가 허리 수술 후 재활할 때 딸처럼 챙겨주었죠. 요리도 맛있게 하고 청소도 구석구석 깨끗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롱 속 귀금속이 조금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확신은 없었어요. 제 착각일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의심이 시작됐죠. 혹시 내가 잠깐 나간 사이에 내 물건을 가져가는 건 아닐까? 냉장고 식재료가 어제보다 줄어든 것 같은데 청소하면서 서랍을 뒤지지는 않았을까? 결국 한 달 만에 박 씨를 보냈어요. 그 뒤로 온 김 씨는 석 달, 이 씨는 2달. 점점 더 짧아졌어요. 급기야 CCTV까지 설치했죠. 매일 밤 영상을 돌려보면서 도우미의 동선을 확인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몰상식했죠. 마지막 도우미는 일주일도 못 버텼어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 냉장고, 식재료를 하나하나 사진 찍고 그릇도 다 세어보고 도우미 앞에서 노골적으로 의심하는 행동을 했거든요. 더는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 도우미가 떠나면서 한 말이에요. 어르신, 제가 도둑으로 보이시나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지만 이미 저는 의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도우미뿐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정성스레 반찬을 해올 때도 의심했죠. 혹시 상한 건 아닐까?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한 건 아닐까? 나한테만 대충 하는 건 아닐까? 손자들이 놀러 와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물건을 망가뜨리면 어쩌지? 비싼 그릇을 깨면 어쩌지? 몰래 돈을 가져가면 어쩌지? 그렇게 저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 갔어요. 제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세상 모든 것을 의심했죠. 변화의 계기는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어요. 작년 추석 큰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였죠. 평소처럼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매번 음식을 해올 때마다 이렇게 의심하시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정성껏 만들었는데 그제야 보였어요. 며느리의 손, 굽다 생긴 화상 자국이, 눈가에 피곤한 주름이, 그리고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이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며느리.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여러분, 신뢰는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소중한 끈이에요. 하지만 의심은 그 끈을 하나둘 끊어버리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의심하고 계신가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의심이 정말 필요한 건지, 혹시 여러분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진 않은지.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세 번째 습관은 제 인생을 가장 무겁게 짓눌렀던 채우려는 강박이에요. 여러분, 쇼핑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저는 거의 매일 뭔가를 샀어요. 남편이 떠나고 난 후 더 심해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홈쇼핑을 보는 거였어요. 오늘 단 하루, 특별 할인. 이 기회를 놓치면 2번 다시 없습니다. 이런 말만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렸죠. 옷장 안에는 태그 달린 옷이 수십 벌. 부엌 찬장에는 쓰지 않는 그릇들이 가득. 화장대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화장품으로 넘쳐났어요. 이거 사면 행복해질 것 같아. 이걸 가지고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물건들이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새로운 물건이 주는 행복감은 잠시뿐. 곧 또 다른 물건을 사고 싶어졌죠. 큰 변화는 작년 여름에 찾아왔어요.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기사님이 한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 이 에어컨은 수리해도 소용없어요. 새로 사셔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 방에는 에어컨을 놓을 자리가 없네요. 그제야 제 방을 둘러보게 됐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안마의자, 박스를 뜯지도 않은 홈쇼핑 상품들, 계절이 지난 옷가지들, 방 안은 물건으로 가득했지만 정작 필요한 에어컨을 놓을 자리조차 없었던 거예요. 더 큰 충격은 그날 저녁에 왔어요. 막내 아들이 급하게 찾아왔더군요. 엄마, 카드값이 얼마나 나온 줄 아세요? 아들이 보여준 카드 명세서. 제 노후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엄마, 이렇게 계속 쇼핑하시면 어떡해요? 연금을 다 써버리시면 정작 필요할 때 쓸 돈이 없잖아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물건을 사는 순간의 행복감에 중독된 저를 발견했거든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뭘 채우려고 이렇게 했을까? 결국 답을 찾았어요. 제가 채우려 했던 건 물건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허전함이었죠. 남편이 떠난 후의 외로움, 멀리 떠난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물건으로 채우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물건을 사도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뭔가를 사려고 쇼핑몰을 보고 계신가요?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이 물건이 필요해서 사는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걸까? 제가 깨달은 건 행복은 물건을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와 나누는 이야기, 손주들의 제잘거림,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진정으로 채워주더라고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길었죠.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바로 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제 삶을 얼마나 달라지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작년 추석,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3가지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로 한 거죠. 물건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의심, 채우려는 강박.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40년 동안의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시작했어요. 먼저 매주 토요일을 비우는 날로 정했어요. 한 주에 딱 1가지씩만 버리자고 다짐했죠.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오래된 영수증 1장, 낡은 종이컵 하나. 그러다 조금씩 용기가 생겼어요.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을 보육원에 기부하고 오래된 책들은 도서관에 기증했죠. 버릴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2번째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오늘은 믿음으로 시작하자. 의심이 들 때마다 3번 깊게 숨을 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죠. 특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새로운 가사 도우미를 뽑았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분을 믿어보자. 처음으로 제가 먼저 마음을 열었어요. 도우미님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함께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눴죠. 그랬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도우미님이 제 입맛에 맞는 반찬을 연구해 오시고 청소할 때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구석구석까지 신경 써 주시더라고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음식을 가져올 때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줬네 하고 먼저 기쁜 마음을 표현했죠.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주말마다 손주들과 함께 찾아와요. 할머니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해요. 손주들이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쇼핑 중독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았어요.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잠시만 기다리자 하고 마음을 다잡았죠. 대신 그 시간에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기로 했어요.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두고 방울토마토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새싹이 나고 자라는 걸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요즘은 동네 노인정에서 사람들도 만나요. 같이 윷놀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물건들을 버리고 나니 집안이 넓어졌어요. 손주들이 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죠. 의심을 버리고 나니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쇼핑 중독에서 벗어나니 통장에 여유가 생겼고 그 돈으로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선택의 문제였어요. 과거의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저는 80이 넘어서야 그 선택을 했네요. 잠시 제 이야기를 멈추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60대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배우자와 사별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갑자기 찾아온 많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죠. 70대를 살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은 불안과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건강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하지만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80이 넘어 시작한 변화. 여러분은 더 일찍 시작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 막내 아들이 이런 말을 해줬어요. 엄마,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처음엔 그저 젊은 사람들의 흔한 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공감하게 됐어요. 제가 요즘 하는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이면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작은 스케치북에 그림 일기를 그려요. 서툴지만 매일 조금씩 늘어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은 동네 도서관에 가요. 책을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젊은 사서 선생님께 물어보는데 그분이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지 몰라요. 토요일마다는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해요. 요즘 아이들이 쓰는 이모티콘도 배웠어요. 손주들이 할머니가 이모티콘을 보내면 얼마나 신기해하고 좋아하는지. 한 달에 한 번은 자원봉사도 나가요. 제가 정리한 물건들을 필요한 분들께 나눠드리는 일이에요. 받으시는 분들의 환한 미소를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가끔은 실수도 해요. 또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있고 사람들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 딱 한 가지만 버려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 하나, 오래된 의심 하나, 채우려는 강박 하나,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보세요.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비워야 채워진다. 물건을 비우니 사람이 채워졌고, 의심을 비우니 믿음이 채워졌고, 강박을 비우니 평화가 채워졌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들려드릴게요. 손주가 숙제를 하다가 절 인터뷰했어요. 우리 가족의 역사라는 주제였죠.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예요? 손주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젊었을 때는 당연히 결혼식이나 아이들을 낳았을 때,
아니면 남편과 함께했던 특별한 순간들을 말했을 텐데. 그런데 제가 한 대답은 달랐어요. 지금이야. 손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할머니 젊었을 때가 더 행복하지 않았어요? 전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땐 행복한 줄 몰랐어. 매일 바쁘게 살면서 행복을 느낄 겨를이 없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내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행복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에 피어있는 꽃을 보는 것도 행복해. 며느리가 끓여준 미역국 한 숟가락에도 행복이 담겨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행복을 찾아가는 게 너무 즐거워. 손주의 숙제는 거기서 끝났지만, 그 대화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제가 60대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행복을 놓쳤는지. 물건에 집착하느라, 사람을 의심하느라, 채우지 못할 것들을 채우려 하느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카메라 앞에 섰어요. 여러분만큼은 제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은 것들을 좀 더 일찍 알았으면 해서요. 특히 요즘 들어 더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건 결코 슬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이에요. 더 현명해질 수 있는 기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작은 것 하나만 비워보세요. 서랍 한 칸을 정리하거나, 오래된 걱정거리 하나를 내려놓거나, 누군가에 대한 의심을 용서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행복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80이 되어서야 깨달은 행복. 여러분은 더 일찍 시작하실 수 있어요. 물건에서 추억을 찾지 마세요. 추억은 우리 마음 속에 있으니까요. 물건이 아닌 사람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드세요. 의심 대신 믿음을 선택하세요. 100번의 의심이 주는 불편함보다 한 번의 믿음이 주는 기쁨이 더 크답니다. 채우려 하지 마세요. 비워낼 때 오히려 마음이 더 풍요로워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해보고 싶으신지,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우신지,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세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 먼저 비워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용기 내어 손을 놓아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저희 지금보다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